저는 뭐 잡아가면 잡아가고 뭐. 알겠습니다. 네. 예, 좀 묵직한 주제긴 한데 조금 더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 우리 남측과 서방사회 쪽에서 가장 북측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은 전 주민을 핵심 계층, 또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세 계층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를 출신 성분이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쟁 당시 어떤 계층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게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핵심 계층은 아까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항일, 빨치산 가족을 비롯해 한국전쟁 참전 군인 가족, 그리고 노동자, 농민 등을 말하고요. 동요 계층은 중소상인, 수공업자, 월남자 가족, 그리고 민족 자본가, 중국과 일본 귀환민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대 계층은 이제 대지주, 자본가, 친일파, 부역자 등으로 내부적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특권층, 핵심 계층은 역시 첫 번째 계층인 거죠, 북쪽에서. 예, 모든 거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내가 제일 먼저 누릴 수 있고 남들이 못 가지는 걸 난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분들이 첫 번째가 항일 운동가의 4대 자손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4대 자손까지입니까? 네,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북에서 가장 적은 거, 제일 멋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는 어제 이 사람들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누리고. 그런 핵심 계층 4대 때까지 이제 네. 저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재산적인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 일전 쌀 한 킬로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누리는 걸 똑같이 누리면서 좀 더 제일 적은 걸 제공하는 것 중에 네, 적은 거를 제일 적은 거를 제일 적고 제일 맛있고 제일 멋있는 거를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먼저 가질 수 있는 거죠. 남들보다. 이런 거지. 뭐 월급이 많고 뭐 쌀이 많고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서방 국가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계급 사회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은 그런 체제나 이런 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계신데 만약에 변호를 하거나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80년대까지도 이사 지금 말했던 계급이 내적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80년대 때까지. 예, 우리는 그런 국가의 어떤 정책, 내부 정책을 잘 모르잖아요. 아니, 내부적으로 이런 뭐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동료 계층 이게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그게 다 폐기돼가지고 잠깐요. 죄송한데 네. 4대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 동료 계층에 대해서 남들보다 그런데 조금 불이익을 동료 받고 계층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주거나 취직이 안 돼서 좀 힘들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80년대 때까지는 네. 그 어쨌든 그 전제했다고 됐다. 해요. 네, 예. 80년대까지 뭐 예. 동료 계급, 예. 친일 분자들이나 예. 월남 가족 이런 데 예. 대해서 좀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완전 폐지되면서 아예 폐지됐나요? 폐지됐다고 합니다. 국가 내에서는 국가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거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국가 정책을 한 사람이 그렇죠. 아니라서 그건 알 수 없는 모르겠지만, 부분이죠. 네, 예. 그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없앴다고 하는데, 예. 근데 북은 계급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핵심 계급으로 했죠. 여기서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워딩대로 하자면 말씀대로만 하자면 80년대까지 그러한 핵심 동료, 네, 기본 계층, 여러 기본 계층으로 예. 그러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계급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계급이라는 게 계급 사회라는 게 어떤 건지 전 제가 아직 이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얘는 핵심 계층이로구나 얘들은 동료 계층이로구나 이런 뭐 분할은 있었겠죠. 네. 하지만 그게 계급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는 계급 사회하게 되면 계급이 사회 어떤 위치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예, 그 부분은 좀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계급이 거니까요.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 거니까 어찌됐든 그런 차별은 80년대까지 존재했던 네, 그게 거죠. 내부적으로 동료 계층에 대해서 뭐 인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폐지되는데 동료 계층이 폐지됐다는 건 이제 선생님의 생각이신 거고요. 그 부분은. 아니 거기서 뭐 무슨 그냥 제 생각에 벌써 둘러오는 말고 여론들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 알고 계시기로는 그쵸? 그렇게 알고 네, 있다. 그 여론 예.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예, 예. 알았죠. 근데
이제 무슨 뭐 적대 계급 이런 건 아니에요. 적대 계급 그런 건 전혀 없고 기본은 북은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 농민이 기본 계급 노동자 계급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네네네. 계급이 없으니까. 예, 노동자 사이기 때문에 예. 노동자 농민이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고 핵심들에 대한 그 계층에 대한 어떤 특혜나 예, 혜택 특혜는 아직까지 여전히 꾸준히 남아있다. 4대까지 무조건 예. 남아 있는 거죠. 4대까지 남아 있으니까 현재에도 선생님이 3대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3, 40년 이상은 또 유지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럼 제 딸까지는 그 혜택을 받겠죠. 네. 자, 그런 적대계층 일부는 여전히 수용소나 적대계층이 아니고 덕려계층이었죠. 아, 적대계층이라는 게 없었어요. 핵심과 기본과 덕려 이렇게 있었죠. 이 책에서는 분류를 그렇게 해서 좀 헷갈리는 그건 부분인데 핵심 계층과 잘못 동요계층, 알았어요. 적대계층 세 계층으로 적대계층은 나눴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핵심 계층과 기본 계층, 동요계층. 네. 그 동요계층에서도 좀 그 문제가 있는 쪽이라고 보는 거겠죠. 지금도 8만에서 12만 명 가량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근데 건데요. 선생님이 아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이 부분은? 근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이 덕려계층이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덕려계층은 이 사람들이 현재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동요계층 정도가 아니라 적대계. 아니에요. 정치범 우리가 자꾸 북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정치범 수용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뭐냐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권한의 행운 시절에 국가에서 내주는 광고가 없으니까 장사를 했죠.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하루에도 12번씩 건너다녔습니다. 중국 가서 하는데 북송당한다고 하죠. 중국도 사회주의니까 공안이 북쪽 사람 잡아가지고 뭐 이민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 중국이. 그래서 잡아서 북쪽에다 넘겨줍니다. 국경경비대에다가. 넘겨주면 북에서 중국에 넘어간 탈북자들이 그건 양강도 가게 되면 양강도에서만 온 애들이 아니잖아요. 자강도, 양강도, 항해도 뭐 사곳에서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럼 넘겨주면 국경고대 가까운 곳에 집결소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탈북자들이 말하는 걸 자꾸 정치범 수용소라고 해서 남쪽에서 흔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집결소라고 합니다. 집결소는 예, 어떤 사람들이? 집결소는 북송당했던 사람들이 난 평양에서 왔고 이 사람은 자운대에서 왔고 양양대에서 왔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 자기 지역의 부모들이나 각 지역 경찰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야 돼요. 혼자 절대 못 보냅니다. 근데 현재도 우리가 교통 상황도 많이 안 좋지만 북은 권한의 행군 같은 데는 그나마 다니던 기차고 버스 하나도 안 다녔습니다. 네. 완전히 마비됐던 상황인데 그래서 집결소에 있으면서 연락하면 그 가족이나 누가 찾으러 올 때까지 한 달이든 보름이든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집결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다만 그런 집결소 말씀하신 집결소나 이런 분에서 어떤 분들이 거기 이를테면 뭐 집결 또는 수감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다 이렇게 뭐 파악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탈북자들한테서 제가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언론 나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까지 서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 옆에는 21번을 북송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3번을 그분은 거기 집결소에 그럼 경험을 해보신 건가요? 예, 그 3번을 북송당한 사람도 있고 북송당했던 애 말도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 정치범 수용소, 그 집결소다.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얘들이 말해요. 집결소고 실제 자기도 굶어 죽는 거 봤다. 집결소에서 죽어나가는 거 봤다. 근데 하루에 1명 내지 2명씩 죽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잖아요. 힘든데 그 안에서 인민들도 배급을 못 주는 상황에서 그 감옥에 그 집결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풍족하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었다는 사실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처럼 정말 떼죽음하고 이건 정말 오버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했던 말이고. 자, 그렇다고 선생님 생각 믿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 집결소 외에 다른 수용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네. 수용소라는 건 없어요. 수용소는 없이 노동 왜냐하면 단련소가 왜 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소의 이를테면 옛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그런 방식의 수용소가 존재해 왔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저런 증언이나 이런저런 뭐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수의 분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은 아니죠.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여자분이 예. 교화소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교화소? 예, 아. 북에는 우리 교화소를 보통 감옥을 교도소를 교화소라고 예, 하죠. 예. 예, 교화소에 갔어요. 예. 6년인가 7년인가.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동 단련대라고 해서 예. 노동 단련대로 갑니다. 음. 그리고 저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하게 되면 교화소를 가고 이렇게 예. 되죠. 네, 저희 영상은 최대한 편집 없이 나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저 혼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등 사회라고 주장하는 북한 사회에서도 김연희 씨가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논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북측의 정치범 수용소 등을 놓고 김연희 씨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김 씨도 분명히 고난의 행군 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힘든 생활을 보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대한 경험은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탈북자들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전체의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또 분명한 건 그건 우리 사회 내 북측의 공식 입장을 변호할 스피커 역할은 또한 부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천인공노할 어떤 사형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분명히 그를 변호하는 어떤 변호인의 그런 역할을 보장하고 있죠. 자, 균형 잡힌 시각의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요? 우리 영상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과 격려 등을 해주셨습니다. 겸허히 수용하고 이후 영상 제작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영상의 내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고 또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코너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북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간 접하지 못했던 북측 사회의 내적 논리와 그들의 주장들을 하나의 여러분들의 판단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